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 심장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시면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진을 통해서 심장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소리, 심잡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경우 기타 전반적인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를 통한 전신 상태의 평가, 그 다음에 혈압 측정, 방사선 촬영 혹은 심장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내부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어떤 혈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진 않는지,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질병을, 그래서 심장병이 진단되고 난 이후 이 질병을 그냥 심장병이 단순히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심장병을 스테이지 A부터 D까지 각각의 이제 세분화하여 분류를 하게 되는데, 스테이지 A, 스테이지 B, B는 다시 B1, B2, 그 다음 스테이지 C, 스테이지 D 이렇게 나누게 되고, 각각의 스테이지는 가로축에 보시는 것처럼 품종 소인 혹은 위험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킹 찰스 스패니얼 같은 이런 아이들이 그런 품종 소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들었을 때 청진 이상 여부, 영상 검사를 통한 심장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 집에서 보셨을 때 운동을 힘들어 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진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에 대한 치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지 A부터 D까지 나누게 됩니다. 스테이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 이유는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검사하고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처방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기준을 마련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후 예후 및 어떤 식으로 질병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지 A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품종 소인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도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 어떠한 약물을 복용을 한다거나 시기를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B 같은 경우에는 B1, B2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B1은 청진상의 이상만 있는 상태고 영상검사상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보호자분 보셨을 때도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한다거나 시기 조절까지 병행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 다음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방사선 검사와 심초음파를 동반한 영상 검사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B2는 여전히 증상은 없지만 영상 검사상에서 심장의 구조 혹은 혈류학적인 변화는 동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하는지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은 좀 이제 분분한 상태고요. 대신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염 시기를 시작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 체중 관리, 체중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대신에 대형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소형견들과는 조금 다른데, B2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다, 대형견이. 그렇다면은 이 대형견들 경우에서는 이때부터 약물 치료와 시기 조절을 시작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스테이지 C부터인데, 스테이지 C 같은 경우에는 혈류 상태, 그러니까 혈류가 역류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데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약물들을 처방을 드리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질병의 관리, 치료의 목적은 완치, 쾌유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질병 진행되는 부분들을 막고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을 연장을 하고 증상을 조금 덜 나타나게끔 해서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 덜 아픈 상태에서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병 관리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체중,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
호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이긴 해요. 호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식이 관리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B 단계에서부터 B2 단계에서부터 저염시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된과 동시에 식욕부진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식욕부진이 있을 경우 이게 심장 문제가 조금 더 진행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은 심장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뭐 그와 관계없이 식욕부진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병들이 발생한 건지, 그에 대한 원인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관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증상이 지금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체중 변화, 체중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중요하고요. 집에서 늘 동일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고 기록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체중 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혹시라도 신부전을 같이 앓고 있는 아이일 경우에서는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 다음 당연히 염분을 제한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기타 칼륨 수치, K라고 하는 칼륨 항목에 대해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저칼륨 혈증,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은 칼륨이 포함된 영양제를 추가로 급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D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 개수 및 약물 용량 이런 부분들이 최대치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집에서 케어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병원에서 단기적으로라도 병원에서 입원 하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처치들이 필요해집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는 스테이지 C와 유사를 하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됩니다.